이 전쟁 어떻게 끝나느냐, 미국이 그냥 정신 승리라고 할 정도로 때릴 거 다 때렸으니까 우리 그냥 이겼다 하고 나가면 돼요. 이겼다 하고 나가면 이란은 안 때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미국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란은 못 때릴 겁니다. 전쟁을 지속한다라는 그러한 사우디아라비아, UAE 뭐 이런 나라의 발언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란도 전기시설 때리잖아요. 그럼 사우디 전기시설 때리면 그리들이 연결되어 있는 여러 국가들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블랙아웃 경쟁이 될 테고, 석유시설 굳이 안 때려도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을 거는 이란보다 중동까지 더 많아요. 내일 오전 10시, 이일 오전 10시에 대국민 연설을 예고를 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란 전쟁에서 뭘 해가지고 어떻게 이겼는가를 굉장히 부풀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은 더 이상 뭐 핵을 갖기 어렵고 15년 더 걸릴 거고, 이란 핵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위협을 제거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투자, 내일의 가치, 머니가이드 4 영월드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 질서와 경제는 대혼란에 빠져들었고, 국내에서 널뛰는 기름값과 환율에 더해 비닐봉투 대란 우려까지 나오며 실물 경제 곳곳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안개 속에 빠진 전황과 종전 시나리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중동 전문가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트럼프가 전쟁 초기에는 이제 4주에서 6주면 종전이 가능하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네. 현재 전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현재 전황은 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미국이 일방적으로 사실은 때리는 것 같지만 이란도 만만치 않게 지금 반격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전황을 보면은 미국이 때린 만큼 이란도 비례해서 때리고 있어요. 이란이 먼저 선제 공격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 약자가 강자를 상대할 때 먼저 때려서는 많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맞은 만큼만 때리고 있고요. 비례적으로 때리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화력에서 뭐 이란이 화력이 압도적으로 뒤지기 때문에 일단 뭐 미국은 전투기까지 포함해서 때리는데 이란은 할 수 있는 게 미사일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제한적이죠. 그렇지만 아무튼 정확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투는 미국이 이겼지만 전쟁은 미국이 지고 있다. 처음에 이제 공습을 시작했을 때는 이제 뭐 단기전 혹은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끝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미국 역시 그렇게 계산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계산은 왜 빗나간 걸까요? 두 가지에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이란이 잘 버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전쟁할 때 한 3, 4일 정도, 처음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약 4일 정도라고 얘기했거든요. 4일 정도라고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답 나와가지고 아니 4일 잘못 말한 것이고 전쟁을 4일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4일이 애초에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도부를 제거를 하면 그동안 시위를 했던 사람들이 시위를 해서 정권을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나중에 모사드가 그렇게 아마 보고를 했다는 것 같고요. 잘못된 판단이죠. 그런데 맞은 이란이 굉장히 준비가 잘 돼서 거의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반격을 시작했는데 그 반격이 굉장히 정확했어요. 그게 미국이 놀랐던 거죠. 두 번째로는 이란이 계속적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면, 공격을 하면 이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아니라 지역 전쟁이 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항상 이란이 그런 얘기 했어요. 만약에 우리를 건드리면 미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때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주변에 있는 국가를 때린다는 얘기는 주변 국가들한테 만약에 니네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공격이 날아오면 우리 그거 가만두지 않겠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때린 적이 없거든요. 니네들이 때릴 수 있겠냐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때렸습니다. 이게 이제 어긋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해오던 약간 뭐 블러핑 정도라고 생각. 예, 그냥 겁에 질린 애가 아예 겁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그렇게 공격할 거는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계산이 틀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 했다고 그럽니다. 반격을 하는 걸 보고 놀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2번 놀랐는데, 처음 놀라는 거는 공격하기 전에 페르시아만의 모든 전략 사전을 다 깔아놓았으면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이럴 때면 아 그래 알았어 미안해 우리 협상하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협상을 안 하니까 위트코프한테 얘 또 왜 이러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항복을 안 하냐고 놀랐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쟁을 시작한 다음에는 이렇게 반격하는 거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반격을 하냐, 지도부가 죽었는데.
근데 이란은 지도부가 죽을 거에 대비해서 4차까지 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죽으면 누가, 그 다음에 죽으면 누가 이렇게 4명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매뉴얼을 준비해서 매뉴얼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무너지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역대 이 중동의 지도자들이 제거하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오합지졸이 된 경우가 많았어요. 까다피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담 후세인도 그랬고요. 근데 얘네도 그럴 줄 알았죠. 근데 이란은 다른 나라였죠. 그게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이제 한 달 전으로 돌려보면 당시에 미국 쪽에서 이제 외신 보도를 보면 이제 베네수엘라 모델을 많이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면 알아서 이제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제 친 미국의 좀 우호적인 뭔가 정권 교체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베네수엘라랑 이란 두 나라 자체를 뭔가 잘못 판단했다고. 그렇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성공에 너무나 붕 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도취됐. 네,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메네이가 독재자니까 하메네이만 없으면 이란 체제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란 체제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왜냐하면 하메네이라는 최고 지도자는 국민이 뽑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뽑은 거거든요. 주로 성직자로 된 88명의 전문가 의회를 국민들이 직선으로 뽑고 이들이 이제 최고 지도자를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최고 지도자는 한 번 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전문가 의회에서만 탄핵이 가능하거든요. 전문가 의회가 근데 그럴 일 할 일은 없는 거고요. 근데 국민들은 4년마다 직선으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왔어요.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슬람정과 공화정이 묘하게 결합된 나라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많거든요. 최고 지도자가 많은 결정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고 지도자가 독재자처럼 모든 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헌법적 권한을 쓰면 그리고 그 최고 지도자가 헌법적 권한대로만 하면 말 그대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에는 그러한 협의하는 체제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 한 명 사라진다고 그래가지고 이란 체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않은데 오해한 거죠. 자, 그럼 최근에 이란이 계속 이렇게 잘 버티면서 미국의 예상과 다르게 너무 잘 버텨오다가 이란 대통령이 처음으로 조건부지만 종전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이 발언의 의미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이란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실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헌법상으로 보면 서열 2위가 맞아요. 최고 지도자가 있으니까 서열 2위예요. 그런데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란의 정치적인 그 스펙트럼에서 보면은 중도에서 좌쪽으로 가 있고요. 그러니까 개혁 쪽이니까 좀 더 좌에서 중간 정도에서 조금 더 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우쪽에서 가운데에서 끝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리바프가 예를 들면은 우파에서 중도 쪽 정도 돼요. 그 우파에서 가운데 정도. 근데 강경 쪽이죠. 더 강경 쪽이 지금의 최고 국가 안보 수석이라고 할 수 있는 zor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혁명수비대는 다 이쪽 우에서 중간 이상 되는 강경에서 초강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최고 지도자의 힘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보다 더 실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란의 지금 서열 2위는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말한 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얘기가 안 나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대독한 거예요. 대통령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결정된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현재가 다른 얘기 안 나왔죠. 네네. 예, 그러면 이건 대통령은 대독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하나의 메신저였다.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그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그 말을 했습니다. 나도 협의하는 과정에 내가 참여해야겠다.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가 참여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합참의장이 있거든요. 합참의장이 이제 바이든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그래서 당신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협상에 들었으면 당신은 다 양보할 거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페제시키안이 개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나는 뭐냐? 나는 그러면 읽어주는 읽는 역할밖에 못 한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하는 게 주는 거 읽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란의 핵심부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의 실권이 좀 혁명수비대가 뭐 실권을 갖고 있고 이란의 대통령은 실권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이 메시지는 사실상 메신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핵심부의 얘기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얘기를 강경파가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뭐 일팀 아락치도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는 현재까지 비판이 안 나온 거 보면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메시지의 내용을 좀 뜯어보면 이제 조건들을 언급을 했던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재침략을 방지한다는 걸 보장해 달라라는 그 조건을 걸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실현 가능한 조건일까요? 여기가 지금까지 보도 안 된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중국이 중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이 이번에 중재국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파키스탄은 이란과도 대화가 되고요. 사우디하고도 친하고요. 친한 거 치면 사우디가 훨씬 더 친합니다. 그다음에 미국하고도 소통이 잘 되고요. 중국하고도 소통이 되거든요. 어제 파키스탄 외교장관이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중재안을 가지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파키스탄 외교장관이 중국에서 어떤 선물을 가져오느냐가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뭔가 중국이 중재에 관계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이 그러면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란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더 이상 미국이 공격 안 한다는 것을 중재해 줄 나라가 필요한데 이란에서 러시아하고 중국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일단 의견 일치가 돼서 미국의 공격을 안 한다는 거를 이쪽이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중재에 나서면은 기존에 이제 파키스탄이 중재를 한다 뭐 이렇게 알려졌는데 좀 협상에 어떤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공격이요. 더 이상 공격 안 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란은 종전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건 못 믿겠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이거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그 협상에 이제 나중에 나중에 너 나오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제 생각이에요. 제 감인데 왜냐하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워낙 여러 이제 이란과 미국 정부에서도 여러 메신저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대목이 이란에 이제 미국이랑 메시지는 주고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협상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 발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어쨌든 협상은 진행이 되고 있다. 물밑에서 협상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근데 미국 주장이죠.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아니 이란은 겉으로만 그렇게 하지 사실은 대화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란 쪽에서 계속 부인하고 있거든요. 알 길은 없습니다. 어떤 깊숙한 채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미국은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은 줄기차게 그를 부정하고 있어서 진실 어디인가 있을 텐데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현재 나오는 화답하는 메시지가 나온 거 보면은 뭔가 조금 잘 돼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전쟁 시작할 때 4주에서 6주라고 그랬거든요. 4주에서 6주면 6주가 되는 날이 4월 11일이에요. 앞으로 1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앞으로 2주 또는 3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얼추 미국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할 수 있는 게 28일까지면 그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8일도 너무 길어요. 사실은 그냥 4월 11일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뭐 여전히 뭐 안개 속이긴 합니다만 그냥 교수님 현 시점에서 보시기에는 좀 이 종전 시나리오 어떤 게 좀 가장 저는 제가 높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쟁 어떻게 끝나느냐? 미국이 그냥 정신 승리라고 할 정도로 때릴 거 다 때렸으니까 우리 그냥 이겼다 하고 나가면 돼요. 이겼다 하고 나가면 이란은 안 때립니다. 근데 어떤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겼다 하고 나갔는데 이란이 때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좀 쪽팔리지 않느냐? 속기 말해서. 근데 저는 이란이 안 때린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란이 때리면 또 맞아야 돼요. 절대 안 때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미국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란은 못 때릴 겁니다. 안 때릴 거예요. 자, 그러면 호르무즈는 창피해서 어떡하냐? 근데 호르무즈는 저는 항상 그 주장했어요. 호르무즈는 미국이 열 수 없으니까 미국이 나가면 그 다음에는 국제사회하고 이란과의 협의로 호르무즈는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 정확하게 그 순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차피 국제사회하고 이란하고 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우리가 상관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호르무즈 작전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냐면 호르무즈 작전을 지금 뭐 미군 해군 들어와서 만 몇천 명 한다고 그러는데 점령을 할 수 있겠죠. 유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군이 개개인 한 명이 다 슈퍼맨 같아가지고 총알도 안 맞고 안 죽으면 문제가 괜찮은데 분명히 죽거든요.
그거 감당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 미국이 그렇게 자신 있게 호르무즈를 열 수 있었으면 미 구축함을 들여보냈어야죠. 들여보내지 못하니까 동맹국들한테 보내라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점령을 했다 하더라도 성공을 하려면 점령하면서 이란의 모든 그 공격 능력을 완전히 말살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못 날라오게. 그런데 점령을 하지만 이란 쪽은 공격을 할 거고 배들을 때릴 거고 그러면 점령하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작전이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 아예 들어가지는 말고 그냥 깨끗하게 나오는 게 트럼프 대통령에도 좋고 전 세계에 좋고 이란도 공격 안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으니까 우리 나간다. 그리고 말 그대로 알아서들 해라. 호르무즈 해협은 니네 필요한 애들. 그게 좋습니다. 미국이 굳이 그걸 열 필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나머지는 그냥 국제사회하고 이란하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딱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 트럼프가 내놓은 메시지가 호르무즈는 우리 일 아니다.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딱 선을 그었는데 이제 본인이 미국의 선택으로 인해서 불을 질러놓고 약간 빠지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어떻게 열리느냐 상당히 또 중요한 이슈고 최근에 이란이 이제 거기에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결국 통행료 부과는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좀 계속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도 다른 방식으로?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전 통행료 부과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란 국회에서 그걸 결의했으니까 할 거라고 그러는데 이란 국회는요 더한 것도 얘기합니다. 너무나 강경한 것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국회에서 결의한다고 그래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결의한다라도 결국에는 우리로 치면 우리는 행정부가 있지만 그 이란 행정부는 아니고 이란의 최고위부에서 그걸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만약에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팠다면 그래, 나 이해를 해줄게. 얼마라도 내게 하겠지만 본인이 판 거 아니잖아요. 뭐 파나마 운하라든지 스웨즈 운하는 그 나라들이 팠기 때문에 자기네 땅 안에서. 근데 이건 국제수로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오만은 왜 돈을 안 받습니까? 사실은요 우리 호르무즈 해협 통과할 때 보면 오만 쪽으로 해서 들어가가지고 이란 쪽으로 들어가거나 이란 쪽으로 해서 오만 쪽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오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오만한테 돈 줘야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란은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돈을 부과한다? 그러면 이란은 고립될 각오를 해야 되고 욕을 바가지로 먹을 각오를 해야 되고 이란 배가 어디 가서 잡히는 것도 각오를 해야 돼요.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리스크가 큰 선택은 하지 않을 거다. 하지 않을 거다. 다만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안전하기 위해서 뭐 장치를 해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오염 방지를 위해서 한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우리가 역대 뭐 배가 지나가면서 우리 해협을 더럽게 하니까 우리가 피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뭐 실비 수준 정도에서 국제사회가 그런 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다는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스웨즈 운하보다 더 많은 스웨즈 운하 잘해봤자 100만 불 정도 내는데 여기는 200만씩 말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상징적인 거. 그동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국을 쫓아내기 위한 거.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친미 국가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이나 미국과 관계된 물건을 싣고 가는 배들은 우리가 철저히 검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가 변수인데 근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그거 하나 걸립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뭔가 그 친미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배에 정말 톨게이트처럼 돈을 부과할 가능성은 너무 이란으로서 리스크가 큰 선택이라 안 할 거다. 우리 한국 캐미오 잡힐 때처럼요. 니네 배에서 기름 나왔어. 그래서 정박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친미 국가라고 해서 딱 대놓고 할 수 없고 그런 배들이 문제 삼아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모든 배에다가 돈을 댄다는 건 그건 이란은 고립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얘기를 좀 여쭤볼 텐데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결국 같이 이제 공동 처음 이란 공습을 시작했는데 최근에 전쟁이 진행되면서 이스라엘 입장을 보면 미국이랑 조금 결이 다른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도 이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뭐 성명을 냈었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뭐 미국은 협상 중이라고 할 때도 이스라엘은 계속 뭐 원전이라든지 계속 공습을 했었는데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좀 다른 메시지를 내놓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스라엘은 전쟁을 계속 하고 싶죠. 완전하게 이스라엘은 뭘 보고 싶냐면 전쟁 기간 안에 정권이 넘어가는 걸 보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죠.
미국도.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원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하면 할 수가 없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무기를 줘야 되고 이스라엘도 너무 지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휴전 기간이 정해질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때릴 겁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란의 모든 시설을 파괴하는데 전력을 할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하면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너무 무서워해요. 실질적으로 중동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이 걱정할 나라는 지금 이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생겼죠. 튀르키예. 이란이 끝나면 이제 튀르키예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외에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이란만큼만 지금 가장 실질적인 위협이었고, 그다음에 이란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실패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싫다라는 건 세상이 다 알잖아요. 이란 정부가 이스라엘 싫어한다는 건 세상 다 아는데 그걸 굳이 계속 적대시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좀 현명하게 안 그런 척하면서 힘을 키웠으면 더 나았을 텐데 뭐 계속적으로 말끝마다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말살을 하려고 하는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힘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패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예 그냥 이란은 이스라엘을 상대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월드컵 축구 결승에 양쪽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우승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경기를 안 할 거니까. 맞아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당연히 이란을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걱정하는 것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란의 외교 정책에 실패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이게 지금 이번 기회에 말 그대로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곳에 공격을 하는데 그 미국과 다른 점이죠. 미국의 이해관계와 이스라엘의 이해관계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해관계에서는 이란을 더 낮게 만들어주고 싶지만 미국이 막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휴전이 딱 정해질 때까지는 아마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스라엘이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둘이 손은 잡았지만 둘이 애초에 원했던 게 다른 거네요. 예, 근데 이스라엘도요 지금 전쟁을 하기 어려워요. 이스라엘 군에서 나오는 게 지금 병력도 15,000명 정도 더 필요하고 군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말까지 심각한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도 전쟁이 더 어렵거든요. 예, 전쟁 이제 그만해야죠 이스라엘도. 그럼 결국 휴전이 이제 뭔가 확정될 때까지는 더 격렬한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며칠 전에 이스라엘에서 앞으로 3주 정도 봤거든요. 예, 3주면은 뭐 얼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거하고 이달 안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제 고등학교 동창이 미국에서 사는데 갤런당을 리터로 환산하니까요 1리터에 거의 2,0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2,000원짜리 2,000 넘고 하나는 2,600원인데 한 2, 3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12분 동안 운전을 해가지고 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저는 미국에서 그렇게 기름값이 비싼지 우리보다 더 비싼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미국 내부 이슈로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는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제 좀 빨리 종전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 보시는 건데 그럼 아까 휴전이라는 게 이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국이 지금 조기 종전 2, 3주 내 철수한다는 발언을 트럼프가 언급하기 전까지는 계속 지상군을 중동 쪽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뭐 하르그 섬을 점령하니 많이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군사 작전은 실제로 실행된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르그선 점령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예, 하르그선 점령하면 이란은 거기에 보복을 할 거고요. 유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유가 더 올라가는데 미국이 안 올라갈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 때문에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군사작전 옵션이 있다면은 저는 미군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미군이 뒤에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대리군을 써서 이란 정부를 괴롭히는 작전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러면 전쟁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군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군이 피해를 안 나는 상태에서 군사작전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철수할 것 같습니다. 사우디나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에서는 물밑에서는 전쟁을 계속하기 원한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 나라는 지금 이번 전쟁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나라들인 거잖아요. 근데 왜 전쟁 지속을 좀 요구했던 속내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전쟁을 지속한다라는 그러한 사우디아라비아, UAE 뭐 이런 나라의 발언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미국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자국이 뭐 당연히 그 말을 진짜 했다 하더라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겠죠.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이 상태에서 계속 지속해서 사우디라든지 중동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별로 없습니다. 이란의 시설을 완전히 다 파괴했다는 확신이 있다면 몰라도 이란의 지금 미사일 시설들이 뭐 지하 500m 있다는 얘기를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대해 계속 날릴 거고, 지금 만약에 이란의 담수 시설을 공격한다 그러면 이란은 담수 시설이 그 수자원의 3%밖에 안 돼요. 예, 담수 시설에 그렇게 의존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산맥에서 나오는 물도 있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요, 담수 시설 의존도가 70%고요. 쿠웨이트가 90%고요. UAE 90%, 카타르 100%입니다. 그러면 이란은 담수 시설만 때려도 이쪽 지역은 말 그대로 낙타 타는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전기 시설을 이란이 맞잖아요. 그럼 이란도 전기 시설 때리잖아요. 그럼 사우디 전기 시설 때리면 그리드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국가들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블랙아웃 정전이 될 테고, 석유 시설 굳이 안 때려도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을 거는 이란보다 중동 국가들이 더 많아요. 더 많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참아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의 보도를 아직까지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자꾸만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계속 전쟁을 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이란을 더 넘겨야 된다는 게, 그게 정말 사실인다면 작전을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동 전문가들 중에서 아랍 국가들이 원하는 거는 이란이 사라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란이 완전히 사라지면 사실 이스라엘 세상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더 불편하니까, 이스라엘 힘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란이 살아있는 상태가 더 낫다는 얘기를 계속 해온 것에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아랍 국가들이 트럼프에게 계속 공격을 해야 돼서 이란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는 약간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종전을 결국 협상을 하든 뭐 어떤 식으로든 뭔가 최종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이 결정은 도대체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이란 내에서는? 이란 내에서요? 네. 이란 내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원래 하는 건 맞고요. 최고 지도자가 지금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혁명수비대에서 결정하겠죠. 네. 혁명수비대에서 지금까지 뭐 혁명수비대 출신으로 가장 외부적으로 힘센 사람은 최고 국가안보수석인 조엘 가드르거든요. 네, 조엘 가드르가 앞에서 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데서 뒤에 지금 비선 라인이 있어서 거기서 할지 모르겠지만 혁명수비대 결정할 겁니다. 근데 그 새 최고 지도자에 오른 그 무스타파 하메네이는 뭐 여전히 지금 공식 선언. 뭐 지금 지금 나오는 얘기가 러시아 대사, 즉 주 이란 러시아 대사 말로는 러시아에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러시아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일 처음에 보도가 나왔던 게 뭐냐면, 폭탄이 떨어지는 날 그 사무실에는 없었고 주변에 산책하고 있었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 파편에서 다쳤겠죠. 상당히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이란 내에서는 고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러시아 군용기로 해가지고 러시아로 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란에서는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주이란 러시아 대사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죠, 우리가. 예, 그런데 이란 쪽에서는 잠바즈라고 그랬거든요. 잠바즈란 말은 페르시아어로 부상을 당한 영예로운 용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테랑인데 어느 정도 부상인지는 모르죠. 뭐 이란 쪽에서는 계속 부상은 당했지만 또렷하게 정신도 있고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안 그럴 가능성이 더 커요. 안 그럴 가능성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혀 안 나타나잖아요. 신변 안전을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러시아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이란에 있다면 문제가 다른데, 지금 만약에 러시아에 있다고 말이 뭐 주이란 러시아 대사가 얘기했으니까 더 맞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있으면서 비선 라인이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2일 오전 10시, 그러니까 내일 오전 10시, 2일 오전 10시에 뭔가 대국민 연설을 예고를 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란 전쟁에서 뭘 해가지고 어떻게 이겼는가를 굉장히 부풀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은 더 이상 뭐 핵을 갖기 어렵고 이번 15년 더 걸릴 거고, 그래서 이란 핵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위협을 제거했다. 그리고 이란이 우리에게 항복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한테 거의 항복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란이 이렇게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냥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한 거다. 그래서 앞으로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고, 이란 그리고 우리가 내가 더 경제 발전에 더 좋은 기회를 만들었으니까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국민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결국 일방적인 승리 네. 선언, 일방적인 승리 선언이 정신 될것 승리에 같아요. 가까운 정신 그런 선- 선언을 예. 할 것 같다. 예, 승리 선언을 할 것 같고요. 전쟁을 끝내되 나머지 좀 미진한 작업이 있는 건 그거는 좀 계속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 3주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끝낼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낸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자 끝냈는데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좀 더 마무리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쟁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끝내는 수순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끝내는 수순으로 가고 있고 전투는 이기되 전쟁은 계속 지고 있었던 미국이 결국 이제 예. 끝내는 수순으로 가는 거고. 가고 예, 전쟁에서는 결국은 진 거죠.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잃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한미동맹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군사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안보적으로.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전쟁을 하면서 자기가 가진 패를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잃은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로는 1차 전쟁과 비교를 해보면 1차 전쟁 때 이란은 미국 GPS를 썼습니다. 미국 GPS를 썼기 때문에 이란 말로는 미사일의 오차 범위가 500m에서 1000m였대요. 정확하게 가지 않았답니다. 1차 전쟁 끝난 다음에 바로 바꾼 게 GPS를 버리고 중국 위성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놀랍도록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췄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도 그거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란이 어떤 무기를 보여줬냐면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긴 하지만 집속탄, 집속탄으로 이스라엘의 방공망에 엄청난 부하를 줬고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집속탄 미사일이잖아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열심히 지켜보고 있을 북한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북한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습니까? 완전히 팝콘 먹으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봤었을 때는 그 지도부 제거 작전이 무섭긴 하겠지만, 지도부 제거 작전을 했지만 이란은 계속적으로 그 뒤에 후보자들을 놓으면서 전쟁을 이어갔잖아요. 북한도 그렇게 하겠죠. 거기는 더군다나 자기는 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이란을 많이 도왔다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란이 정확하게 중동 국가들을 때릴 수 있었던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민간인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이란은 민간인 시설 아니다, 뭐 CIA 안가다, 미군 시설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뭐 호텔에 있는데 그 안가가 7층에 있다. 그럼 7층은 정확하게 때렸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8층이다 8층 정확하게 때리고, 그 탄착 그걸 조준해 준 그 정보를 준 건 러시아고, 예. 그다음에 미사일 날아가는 거, 이 위성으로 하는 거 전부 다 중국이고, 결국에는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는, 특히 중국은 미국이 어떻게 군사를 배치를 하고 있고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걸 다 봤고요. 더군다나 항공모함이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부정했잖아요. 세탁실에 불이 난 거다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7곳에서 공격이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도망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망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세계 최강의 항공공 모함이 있는데 위치를 다 파악당하고 그걸 맞았다. 그럼 그러한 교훈은 누가 얻겠습니까?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밀려나간 거예요. 이번에 페르시아만 쪽으로 결국 못 들어왔잖아요. 이란이 밀어냈잖아요. 이거는 안 했어야 할 전쟁이에요. 우리한테는. 이걸 아예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야지 미국의 약점이 안 보여줬어야 되는 전쟁인데, 이제 미국의 약점은 다 드러났고, 그러면 이제 미국과 여러모로 같이 안보를 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죠. 그 말씀 듣다 보면 이제 이 한 달 넘은 전쟁이 이제 출구가 보이는 듯하긴 하지만, 결국 이런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제 우리나라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에는 고민하지 않아야 됐던 엄청난 고민거리들을 떠안고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확인해 본 거는 우리가 아는 미국이 아니다. 저는 60년대생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장 우리의 이상적인 나라로 생각을 해왔고 서방이라는 거를. 그런데 그 서방이라는 존재가 지금 와서 보니까 거의 허상 같아가지고 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럽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기가 어렵고 미국마저도 더 이상 그런 우리가 어렸을 때 알았던 아름다운 그러한 국가도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진 큰 문제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 올 다보스 포럼에서 캐나다 총리 카니 총리가 한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If we are not at the table, we are on the menu.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중견국들이 이 강대국 사이에 낀 중견국들이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대국의 메뉴판에 올라간다. 그거를요. 북한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고 베네수엘도 아니고 캐나다가 그 얘기를 해요. 캐나다가 그 말을 한다는 게 이거 너무 충격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싱가포르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렌스 웡 총리도 우리가 알고 있던 싱가포르이 알고 있던 미국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정학적 경쟁이 시작된 사회에서는 경제 안보와 경제 상호 우존이 동시에 존재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나라와 개개별로 FTA를 맺어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중 갈등의 시대에서 우리 같은 나라들 중견 국가들이 뭐 중견 국가 다음에 유럽에서는 중견 국가가요. 기술 중견 국가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이런 나라를 다 기술 중견 국가를 해요. 그래서 두 거대한 산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 이 중국을 피하면서 협력하는 방법 돌아다니면서 워크 어라운딩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뀐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적응을 하고 그래서 우리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미국-이란 전쟁이 우리에게 준 엄청난 교훈인 것 같아요.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